파이널의 71번. 다 맞았어요. 다 맞았고. 자, 우리 교과서 파이널의 71번을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71번. 71번이요? 네. 잘해주나? 자, 이거는 이 직사각형이 요 두 직선에 의해서 3등분이 됐다 그랬잖아요. 3등분. 그러면은 자, 3등분이 됐으면은 일단 이 전체 넓이가 72짜리잖아요. 72짜리가 3등분 됐으니까 요게 24, 24, 24 요럴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중에 가운데 껴있는 친구는 넓이가 24인 평행사변형이죠. 그죠? 두 직선이 지금 평행한 거는 확인이 되니까 얘네는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인데 이 길이가 6이니까 이 넓이가 24가 되기 위해서는 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저거 하나 갖고 와. 4가 돼야 되겠지, 그치? 여기 길이가 4여야지만 그래야지만 요 넓이가 24가 될 수 있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가 24가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 길이가 4라는 거 찾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친구 볼게요. 아이고. 이 밑에 있는 친구 요렇게 생긴 사다리꼴. 요 사다리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그 사다리꼴의 높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요만큼 요거는 요 아래에 있는 직선의 y절편 아니야. y절편이니까 내가 여기 길이를 뭐라고 해놓을 수 있어? b라고 할 수 있죠. b.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점의 x좌표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길이가 6이란 얘기는 이거 여기가 6이란 얘기는 여기가 6이면은 요 점의 x좌표가 6이라는 뜻이니까 그 6을 이 직선에 뭐 해버려? 대입해버려요. x자리에 6을 집어넣어요. x자리에 6을 집어넣으면 y는 뭐가 돼? 6 더하기 b 이렇게 되니까 자, 요 점의 좌표가 6, 6 더하기 b고 그러면 그 얘기는 여기 길이가 6 더하기 b란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맞니? 그럼 우리가 이 밑에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도 이제 식으로 써볼 수 있네. 그지? 이 밑에 있는 사다리꼴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거기다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요렇게 해서 이 넓이도 역시 24가 나와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요게 곱해서 3 되는 거니까 요 부분이 8이 돼야 되겠네. 그지? 얘가 8 돼야 돼. 얘가 8 되려면 b는 얼마예요? b는 1이네. 그쵸? 자, b가 1이면 여기 길이가 1이란 얘기니까 요 점의 좌표가 0,1이란 얘기고요. 거기서 그대로 4만큼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얼마 되는 거야? 얘가 5가 되겠죠. 그 5가 바로 누구 값이다? a 값이다. 요 직선의 y절편이니까 a 값이다. 그래서 a 값은 5가 되겠고 b 값은 1이 돼가지고 답은 5죠. 그쵸? 이렇게 푸는 것이 71번이었다. 그치? 그래서 밑에 있는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평행사변형 통해서 여기 A부터 B까지의 길이 찾는 거 그 두 가지가 되면 풀 수 있는 문제. 또 뭐 있어, 님인사? 응? 기억이 안 나. 역시 안 가져오면 안 돼. 잘 챙겨와야 돼. 예진이도 질문 해볼까? 저 맨날 뒤에 안 풀어가지고 많아요. 뭐라고요? 저 맨날 뒤에 안 풀고 가가지고 모르는 거 많아요. 저 일단 첫 번째 갑자기 고해성사라고 그래. 첫 번째 장에 2번이요. 첫 번째 장이 2번이요? 2번. 선생님 이번에 다 3이에요. 2번의 답 아닌데요. 답이네요. 자, 2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원기둥 모양의 수족관에 75파이의 물을 부었더니 2m를 남기고 물이 채워졌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수족관에 지금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높이도 r이잖아. 높이도 r인데 그 중에 이만큼 빼고 밑에가 채워졌으니까 여기 r-3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파란색, 그러니까 물로 만들어진 그
R-2죠, 그죠? R-2. 이 물로 만들어진 그 원기둥의 부피가 얼마면 돼? 75파이면 되는 거죠. 75파이. 야, 이거 밑넓이가 파이 r 제곱이죠. 거기다가 R-2 곱해요. 그랬더니 75파이야. 물론 이제 정석으로 풀려면은 그거 다 전개시켜가지고 75 넘긴 다음에 조립제법 하는 거잖아요. 근데 봐봐, 75라는 숫자가 소인수분해 하면은 3 곱하기 5의 제곱이거든요. 뻔하잖아. R 뭐야? 5지, 5. 그죠? R이 5여야지 5 곱하기 5 곱하기 3이 될 거 아니야. 맞죠? R은 5입니다. 그게 답이지. 그래서 수족관에 반지름하고 수족관의 높이는 같은 거니까. 그래서 예, 답은 5가 됩니다. 아, 너는 물의 높이를 말한 거구나. 또? 다음 장 예, 일단 8번이요. 8번이요. 직사각형 모양의 출입문을 만들려고 하는데 세로의 길이를 x라고 할 때 x값의 범위를 정해보자. 둘레의 길이는 18이다. 일단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요. 세로의 길이, 여기를 x라고 했어요. 둘레의 길이가 18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런 뜻이죠. 가로하고 세로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다? 9m가 됩니다. 이런 뜻이죠. 맞지, 강혜가? 둘레 길이라는 게 어떻게 구하는 거야? 밑면 곱하기 밑면 더하기 밑면이 어디 있어 여기? 밑편 보통 가로 세로라고 표현하죠.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 맞아, 그게 둘레 길이지. 그렇게 해서 18이 됐으니까 가로랑 세로랑 더하는 거는 9입니다. 9. 근데 세로가 x니까 가로는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 Y 아니, 방금 전에 가로랑 세로랑 더해서 9라 그랬잖아. 9-x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이제 식을 만들면 되는 거야. 나 조건을 보니까 세로의 길이가 x잖아. 요거는 가로의 길이 9-x의 2배 보다도 길지, 얘가. 이렇게, 그치?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의 2배보다 더 커. 자, 두 번째 식. 넓이가 14 이상이다. 그럼 넓이면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죠? x랑 9-x 곱한 거죠? 넓이는 그게 14 이상이다.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오겠네. 그지? 그럼 요 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 풀면은 x하고 여기가 18-2x니까 2x 넘어가고 3으로 나누면 x는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친구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x에 마이너스 1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현준아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돼요. 그죠? 일단 부호를 플러스로 맞춰주시고 부등호 반대로 뒤집고 7. 여기 머릿속에서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생각하면서 7, 2에 마마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사이값이니까 뭐야?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요 범위와 요 범위에 뭘 찾는다? 공통 범위를 찾는다. 예진아 답이 뭘까 그러면? x가 6보다 크고 7 이상이다. 7 이하다. 그쵸, 6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범위를 정해보자 했으니까 얘가 답이겠네. 그죠? 예. 길이라는 거는 뭐 자연수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범위 그대로 쓰는 거죠. 그죠? 그 7번이요. 예. 7번이요. 예. 그 답이요. 네. 일단 그 x가 0보다 작고 한 병식이 왜 x가 0보다 작고는 무슨 말이죠? x가 0보다 작다. 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실수니까. 마이너스 6이다. 모든 실수인데 왜 x가 0보다 작아야 돼? 아니네요. 맞지 않아요? 얘들아 7번 문제 같은 거를 딱 읽으면은요 식 말고 그림, 그래프, 이미지 이게 일단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봐봐, 우리한테 어떤 이차 함수가 있는데 걔가 0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0보다 큰 게 항상 그래야 돼, 항상. 그러면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x축보다 완전히 위에 떠 있는 그래프가 딱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치? 이런 그래프가 나와줘야, 이 그래프가 나와줘야지 항상 0보다 크다가 성립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예요. 일단 아래로 볼록해야 돼. 아래로 볼록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x제곱의 개수, 우리가 보통 a라고 쓰는 x제곱의 개수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만족하면 되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미 x제곱의 개수는 1이라고 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야. 그럼 예진아, 우리는 뭐만 풀면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예. 그건 알겠는데 예. 판별식이요. 네. 그 0보다 음. 작거나 같다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만약에 판별식이 0이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닿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도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건가요? 하지 않아요? 아니죠. 근데 이 가짜가 2차 없어서 그 여기 있는 2차 부등식이 예. 같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같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x축이랑 닿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여기가 뭐 3이다라고 한다면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면 3을 빼고 나머지가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 게 아니게 되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없으니까 판별식에도 등호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맞니? 그거 물어본 거였니? 요게 0보다 작다. 요거 풀어주시면 답 나올 겁니다. 답이 마사부터 7마일까지였나? 네. 이렇게. 아무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일단 그래프의 형태를 떠올리고 거기서 판별식의 정보를 얻어내면 됩니다. 또 4쪽에 19, 20, 23이요. 자 19번부터 보면요. 19번이 삼각형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삼각형이 일단 둔각이다 예각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이 있죠. 네.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 곱했을 때 아니야. 더했을 때 곱해서 둘이 가장 긴 변이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커야 돼요. 얘가 크다고? 작아야 돼. 작아야 됩니다. 이런 거 생각해봐. 졸라 긴 변이랑 이렇게 짧은 거 두 개를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니? 아니요. 없죠.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요 놈과 요 놈을 더했을 때 이 가장 긴 놈보다는 길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지? 하나가 너무 길어버리면 못 만나게 되죠. 이렇게 나머지 두 개를 이렇게 딱 이렇게 못 하잖아. 이렇게 된 거니까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야.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무슨 삼각형? 둔각 삼각형의 조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둔각 삼각형이면 이제 여기서 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어떻다? 커야 돼요. 그쵸?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면 지금처럼 딱 직각이 맞아 떨어질 때 그때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같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둔각삼각형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봐. A하고 B의 길이는 그대로인데 C가 조금 더 길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원래 이렇게 90도로 있던 애가 A하고 B가 길어지면 A하고 B는 그대로인데 C가 길어지면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벌어지니까 둔각이 되면은 얘가 요렇게 되면서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은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더 어떻게 될까?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둔각삼각형이 나올 조건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둘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고요. 얘를 풀어보면은 이쪽으로 넘기면 x제곱 하고 플러스 2x 플러스 4 있으니까 마이너스 2x인가? 그리고 마이너스 3인가요? 맞니? 그러면 1, 3의 풀마니까 사이값이죠. 뭘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 그럼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 범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성원아, 이거 저번에 숙제로 풀어라고 해서 이겼어? 아, 네, 저 거의 다 풀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공통 범위니까 답은 이제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됐니, 예진아? 네. 또 아니, 근데
뭐, 그, 어. 저 중간 삼각형 저렇게 다르게 낼 수도 있어요. 숫자만 바꿔서. 낼 수 있죠? 보통 어떤 식으로 나와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1, 2 말고. 질문의 요지가 뭐야? 무조건 저렇게 나와요? 아니면 무조건 저렇게. 그러니까 x 더하기 1, x 더하기 2로 나와요. 아, 이게 꼭 뭐 1차이 나진 않을 수도 있지. 뭐 이건 이건 뭐 x라고 하고 이건 뭐 2x 마이너스 1 뭐 이건 뭐 3x 플러스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X 제곱이 제곱이 들어가게 되지는 않죠. 왜냐면 이거 둔각하려면 제곱에 또 제곱해야 되는데 그러면 4제곱 나올 거 아니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내면요. 4차 부등식을 푼다고? 그건 안 4차 돼요. 부등식은 좀 어렵죠. 그렇네요. 그건 안 돼요. 20번 보겠습니다. 20번은요. 3차 방정식의 0이 아닌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5일 때 실수 A 값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세 근을 다 알려준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얘네는 x로 묶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x로 묶으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근이 x는 0이니까 여기에서 얻어지는 두 근이 뭐예요? 이게 알파랑 베타인 거죠. 맞니 예진아? 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가 A. a죠.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정보에다가 추가로 문제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5라는 것까지 알려줬죠.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 있으면은 그냥 알파 베타가 나와버리네요. 그죠? 둘이 더해버리면은 2알파가 4니까 알파 2죠. 예.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 자 둘이 곱하면 a 나오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쭉 풀면 돼요. 또 23번 자 23번은 자 이거 문제만 읽어도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라는 문제만 읽어도 이게 x값 딱 하나 나오고 y값 딱 하나 나온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어봐서 알지만 이렇게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보통은 두 쌍이 나오죠. x값 2개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y값 하나씩 해서 두 쌍이 나오는데 이게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라면 처음부터 머릿속에 그러면 이 1차식을 정리해가지고 2차식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그때 그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지면 돼요? 중근? 저근이라고? 중근을 가져요. 중근. 그래서 해가 하나 딱 나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x값 하나 나오면 y값도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읽자마자 요거 중근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얘를 두 번째 식에 집어넣어요. 두 번째 식에 x자리에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개시키면은 5y 제곱에 플러스 12y 플러스 9 마이너스 a는 0이죠? 얘가 뭘 가져야 된다고? 중근. 중근 가지려면 뭐 써요? 판별식은 0이다. 자, 그러면 36 마이너스 5괄호 9 마이너스 a는 빵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36 마이너스 45 플러스 5a는 빵이죠. 5a가 9인가? a는 5분의 9 되겠죠. 이렇게 바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또 예진아 다음 문제 5페이지에 25, 26, 28, 29. 어이구 그래요. 자 25번 이것도 뭐가 떠올라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지가 떠올라야 된다고. 이미지가 이 2차 부등식이 해가 없대잖아. 네. 그럼 상상을 해봐. 자 지금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0보다 큰 부분을 찾는 중이죠. 0보다 큰 부분을 찾는 중인데 해가 없어. 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아래 x축보다 아래 있어. 아래에 있어야지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요런 그래프를 상상하셔야 된다고. 요런 그래프를. 이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려면은 자 a는 어때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그리고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역시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에서는 0보다 큰 부분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딱 닿았을 때 예진아 이번에는 닿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이번에는. 왜냐면 이렇게 닿아도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등호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풀어주시고 요거 풀어주시고 공통범위 찾으시면 됩니다. 계산은 해보세요. 또 몇 번? 26번이요. 아 이거는 10x 그 길의 폭을 x라고 딱 잡으면 이거 우리 중딩 때부터 풀던 거 아닌가? 그 꽃밭을 붙여. 꽃밭을 붙이면 이렇게 돼가지고 자 여기에 폭이 10-x 여기도 10-x가 되지 않을까 이제나? 이 뭐 한 건지 알죠? 길을 없애고 꽃밭을 붙인 거야. 네. 그러면 이 꽃밭의 넓이가 10-x의 제곱 아닌가요? 네. 그것이 64 이상. 이렇게. 네. 그죠? 여기 풀면은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36인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뭐죠? 18하고 2 18하고 2의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아,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되는데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거를 또 그대로 갖다가 답을 써놓으면 되겠어? 안 되죠. 안 되죠. 18보다 크거나 같다는 지금 상황에 맞지 않죠? 그럼 이것만 그대로 쓰면 되나? 아니요. 이렇게 쓰면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0 x가 막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x는 길의 폭이기 때문에 1보다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거고 또 몇 번이라고? 28번이요. 28번이요.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상자를 만들면은 뭐 요런 느낌의 상자가 만들어지겠죠? 요렇게 돼 가지고 안에는 요렇게 뚫려 있고 요렇게 생긴 상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때 이 상자의 가로 세로의 길이는 뭘까요? 14-2x. 그치? 14-2x고 여기는 10-2x고 높이가 x 아닐까? 맞니 예진아? 네.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셋이 다 곱한 게 부피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 곱한 게. 그럼 이거 세 개를 다 곱했을 때 그게 96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냥 14-2x 하고 여기다가 10-2x 하고 x 곱한 게 96이다. 하면 되겠죠? 근데 저거 물론 다 해야죠. 물론 이걸 다 전개시켜가지고 이제 조립제법 하는 게 풀이 방법이긴 한데 여기서도 약간 좀 그런 편법을 좀 써보면 96을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96. 잠시만요. 그죠? 이 숫자를 보면서 이제 껴 맞춰 보는 거야. 뭐 x가 뭐 예를 들어 x가 3이다. x가 3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8 되네요. 네. 그리고 3이면은 8 3 4 되네요. 네. 됐네. 여기서는 3이네. 답은 3이죠. 근데 모두 구하라 그랬네. 그죠? 모두 구하라 그랬으니까 3이라는 거 하나 찾았으니까 3 말고 다른 게 뭐 더 있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있는 거. 그쵸?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보통 이런 말 없이 x값을 그냥 구하시오 하면 이게 그냥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말고 뭔가 해가 더 있을 것 같고 아마도 그거는 분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개시켜가지고 조립제법을 해보는데 그래도 이미 3이라는 해를 하나 알았으니까 뭘로 조립제법 할지는 결정된 거잖아. 3으로 조립제법 하면 되잖아. 그죠? 3으로 조립제법 해가지고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8 x제곱 그리고 여기가 140 플러스 140x 그 다음에 96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9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4로 약분 되나? 잘 모르시세요. 돼요. 되네요. 그쵸? 4로 약분시키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35x 마이너스 24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2 35 마이너스 24 해놓고 3으로 조립제법 1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7 8 3 24 빵이네. 그치? 그러면 이거가 지금 x 마이너스 3 나왔고 나머지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8이었네요. 그럼 뭐야? 8과 1.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그럼 x가 8과 1. 1이어도 되는구나. 그치? 1이고 x가 8인 건 안 됩니다. 그죠? 8인 거는 지금 이런 길이들이 음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8은 안 되고 그래서 3과 1 이렇게 네요. 그쵸?
뭐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조립제법 했어도 별로 어렵지 않았겠다. 숫자가 4로 나눠져가지고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립제법 해도 괜찮고 처음에 소인수분해한 걸 좀 활용해줘도 괜찮고 또 몇 번 해볼까요? 29번. 지금 이게 근데 29번은 답이 이상하게 나와요. 29번? 아, 어떻게 분하는지. n-n 대 n으로 내분하는 거 맞아요? n-n 대 n. 맞아요, 맞아요. 봐봐. 선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라 그랬잖아요. 봐봐.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근데 m 값이 n보다 크죠? 그럼 일단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 외분점, 이 c라는 외분점은 예진아 이쪽에 있어야 되니 아니면 이쪽에 있어야 되니? N 쪽에. A 뒤쪽에 아니면 B 뒤쪽에? 잠시만요. 이쪽에. 그죠?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쪽에 있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C를 잡았어 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 요리가 되는 거죠. 그죠? 비율이. 그러면 여기는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그지? 전체에서 요거 뺀 거니까 여기 n-n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이 그림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이번에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A와 C라는 점을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AC라는 선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B는 뭐야? B는 내분점이잖아요. 내분점. AC를 내분하고 있는데 몇 대 몇으로 내분하니? 이거지. 이거 대 이걸로 내분하는 거 아니겠어? 그쵸? 그려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B는 뭐냐? 선분 AC를 n-n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네. 몇 번일까요? 예. 38번. 38번. XY에 대한 방정식. 야, 이거 맨날 풀던 건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네, 저거예요. 부정방정식 푸는 거잖아. x, y 플러스 x 플러스 y 한 다음에 2는 넘겨버려요. 2는 이쪽으로 넘겨버리고 우리가 이것을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바꾸는 겁니다. x랑 y. 여기 x 넣고 여기 y 넣고 여기 플러스 1 넣어주면 여기까지 만들어지잖아. 근데 이제 요거랑 완전히 같아지려면은 여기 상수항 얼마가 있었어야 돼? 상수항 1이 있었어야 되지. 1을 여기다 이렇게 같이 더해줘. 더해주면은 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곱해가지고 3이 되는 그런 정수들을 써볼 겁니다. 자, 요거하고 요거가 곱해서 3이 된다면 1, 3이거나 3, 1이거나 마1, 마3이거나 마3, 마1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각각의 값들이 점을 하나씩 가리키는 거니까 자, x 플러스 1이 1이면 x는 몇이죠? 0이고 y 플러스 1이 3이면 y는 2죠. 그러면 0,2라는 점이죠. 얘는 바뀌었으니까 2,0인 거고 같은 방식으로 얘는 마2, 마4 얘는 마4, 마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대각선 길이의 곱을 구할 겁니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2,0과 0,2 그 다음에 마2, 마4하고 마4, 마2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점 하나 있고 여기에 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점 하나 있고 여기 점 하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면 사각형이 대충 뭐 이렇게 생기겠네. 이렇게 그지? 대충 그렸는데 이거 사실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이고요. 그럼 얘네 대각선이라고 하면은 이 대각선이 반대쪽 대각선이랑 길이가 어떨까? 이게 똑같아요. 대각선 길이. 뭐, 그치. 그냥 그러면 우리는 요거 0,2하고 0,2하고 여기 마이, 마4 얘네 둘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주고 그 다음에 2,0하고 마4, 마이 요 거리 하나 구해주고 어차피 같을 거긴 한데 같은지 몰랐다면 두 개 각각 구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2 차이 나고 6 차이 나니까 루트 40인가? 얘도 마찬가지 루트 40 루트 40 곱하기 루트 40이니까 뭐예요? 40이 되는 거지.
이렇게. 네. 예. 네. 저거 그 1, 3하고 3, 1하고 마이라고 마3하고 저거보다 그냥 그 뭐지 루트 써서 하는 거 안 돼요? 루트를 어떻게 쓰죠? 루트 3하고 루트 3하고 해서 3이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무수히 많아지죠.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x, y는 정수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근데 루트를 동원하면 안 되죠. 네. 그죠? 지금은 식은 하나인데 x, y 두 개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때에서는 뭐 정수 조건 아니면 실수 조건 이렇게 범위를 제한해줘요. 그거에 맞게 풀어야 돼요. 또 뭐 있어 예진아? 다음 페이지에 예, 40번이랑 43번이랑 그게 뭐가 있어요? 40번. 아, 40번. 이거 왠지 내가 선생님이 이거 낼 것 같아. 그치 구했어요. 보였어? 이 문제가 뭐에 대한 문제인지 기억나니? 그 공식, 그지?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하프스의 중선 정리. 아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요 각을 이렇게 쪼갰어. 이렇게 쪼갰을 때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성립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뭐더라? 변이 이렇게 같은. 네. 2대 A, B랑 데 A, B, A, C랑 어. B, A, A, B 대 B랑 A, B 대 A, C. A, C는 B, D 대 B, C, C다. C, D다. 그죠? 이거 A, B 대 A, C는 B, D 대 B, C다. 그치? D, C, D다. 그치? 요거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이다. 일단 이거 쓰는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요 그림을 잘 그려보면 지금 요런 상황입니다. 뭐 요쪽에 P가 있고요. 요쪽에 Q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가 지금 원점 5니까 그럼 P, O, Q 요 각의 이등분선을 그은 거니까 뭐 요렇게 그어지겠죠. 이등분선이 이렇게 그었어요. 이등분선을. 그러면 방금 우리가 배운 공식에 의해서 OP 대 OQ가 여기를 뭐 R이라고 할까? OP 대 OQ가 PR 대 QR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쓰기 위해서는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부터 찾아야 되겠지. 네. 자, 성빈아. 0,0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어떻게 구해? 0,0부터 2, 루트 5까지의 거리. 루트 9니까 얼마야? 3이죠. 자, 그 다음에 0,0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러면 루트 25니까 얼마야? 5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면 우리는 이 R점을 뭐라고 할 수 있다? 말로 먼저 해봐. 이 R점은 PQ를 승우야 어떻게 하는 점이다? 뭐라고? 얘가? 자, PQ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래, 여기 대 여기의 비율이 여기 대 여기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치? 여기가 3, 여기가 5 비율로 내분하는 점이다. 내분점 공식 쓰면 되죠? 네. 그쵸? 네, 어차피 X좌표만 쓰라 그랬으니까 요거랑 요거 갖고 와가지고 3대 5 내분 구하면 되죠? 또 몇 번? 43번? 43번? 3은 답이 5예요. 43번의 답은 10입니다. 10. 그쵸? 쓰긴 했어요. 쓰긴 했는데 제 방금 수업이 안 나와가지고. 자, 요 1차 방정식이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면 다 그냥 삼각형을 상상하시면 돼요. 만약에 뭐 이렇게 그어지는 직선이면 요 삼각형이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런 도형의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 절편이 중요해. 그럼 이 절편은 어떻게 찾더라? 0, 내가 X 절편을 찾고 싶어? 그러면 찾는 방법은 뭐야? Y에 0 대입해 보는 거죠. Y에 0을 대입해 봤더니 3x-3k는 0이 돼가지고 X는 K가 되죠. 그러니까 X절편이 K인 겁니다. 그러면 K가 양수니까 여기다 K 써놓고요.
그 다음에 y절편 찾아볼게요. y절편은 거꾸로 어떻게 하면 돼?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0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3k가 0입니다. 그러면 y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그쵸?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성빈아 이 길이는 얼마야? 여기 길이는 얼마야? k 그치?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승우야 뭐지? 이 삼각형의 넓이? 아니 그러니까 3이랑 k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2분의 3K는 15니까. 그쵸 2분의 3k가 넓이인데 그 넓이가 15다라고 했으니까 3k가 30이니까 k는 10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푸는 거. 또 몇 번이요? 45번이요. 45번이요? 자, 45번 봅니다. 요 직선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날 때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수직. 또 하나는 y축에서 만난다. 그지? 생각해봐. 이 내가 찾으려는 직선이요. 요 직선하고 y축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지? y축에서 만난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두 직선에 뭐가 서로 똑같다? y절편이. y축하고 만나는 지점이 y절편이니까 y절편이 서로 똑같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혁아 우리 요거의 y절편 구할게요. 요거의 y절편 어떻게 찾아? x에다 0을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다 없어져 버리겠네. 그지? 네. 그래서 요 놈의 y절편이 2죠.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직선의 y절편도 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직선은 1,0을 지나가면서 y절편이 2인 친구거든요. 승우야 1,0을 지나가면서 y절편이 2래요. 기울기 찾아볼까? y절편이 2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 몇 컴마 몇을 지나간다는 의미가 있어? 0,2를 지나간다는 의미가 있죠? 그럼 우리는 1,0과 0,2를 지나는 직선을 찾는 중이잖아? 기울기 얼마일까요? 기울기가 2 마이너스. 아 그러네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y절편이 2였죠? 네. 그러한 직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y는 마이너스 2 바로 마이너스 2x는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그러면 요 직선이 내가 찾고 있는 직선이었고, 그럼 아직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요 놈이랑 문제에 있는 요 놈이랑은 만나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난다고? 수직으로 만난다 그랬잖아. 수직. 그치? 수직. 승우야 수직이 뭐야?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2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다. 그럼 얘는 기울기가 뭐죠? 잠깐만. 3K 플러스 2가 요 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그러면은 요거랑 둘이 곱했을 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요. 그치? 요렇게 둘이 곱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3K 플러스 2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계산하면 K 얼마 나올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만 딱 봐도 아 이거 이런 느낌 드니? 조금은 그런 느낌이 들면 풀어야죠. 아. 또 50번. 50번이요. 자 50번도요. 좌표평면 하나 쫙 해가지고 여기를 원점으로 잡겠습니다. 여기를 원점으로 잡으면 이 C라는 지점은 6,3입니다. 여기 C라는 지점이 있어요. 6,3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은 원점을 지나가면서 각도가 60도잖아. 이 60도라는 각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 60도를 이용해서 이 직선에 뭘 표현할 수 있다?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다. 삼각비를 붙이면 되죠. 앞에 탄젠트를 붙여요. 그죠? 탄젠트 60도가 기울기. 그러면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이야.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60도짜리 직선 하나 그으면 이 친구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루트 3x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y절편이 빵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면 C라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뭘 구하면 돼? 거리. 그지? 거리를 구하면 이게 곧 이 등대에서부터
이 배가 지나가는 최단 곳 중에 가장 가까운 순간이 되는 거죠. 예진 이해되니? 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6,3과 요 직선 요거 루트 3x 마이너스 y는 0이죠? 요거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지? 응, 성빈이 해보자. 거리 d는 예, 얼마? 3 플러스 1분의 루트 3이랑 루트 6을 곱하면 루트 18이야. 근데 지금은 루트 6이랑 아니 루트 3이랑 그냥 6을 곱하는 거잖아. 그래, 6루트 3이라고 해야 돼. 6루트 3 그 다음에 빼기 빼기 했으니까 3 쓰면 되죠, 그렇죠? 그럼 분모가 2인 거니까 2 2분의 6루트 3 마이너스 3이죠? 그냥 써도 되고요. 아니면 3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3 뭐 이렇게 쓰면은 얘가 최단 거리가 되겠죠. 그죠? 또 61번이랑 62번. 61, 62. 자, 61번. 원 위를 움직이는 점 A와 직선 저거 위를 움직이는 서로 다른 두 점 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를 만들 때 정삼각형이 되는 삼각형이 기억나나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였죠? 0 A 컴마 마이너스 A 4 4 근데 요렇게 그거 놓을게요. 얘가 y는 x-4루트 2 지금 기울기가 1짜리 직선입니다. 그리고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이 원 위에다가 뭐 요런 데다가 점을 하나 이렇게 잡으면 이 점과 이 직선 위에 두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삼각형이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 돼야 된대? 정삼각형이 돼야 된대. 이렇게 이런 정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된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삼각형의 넓이의 뭐 최대값, 최소값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직선에서부터 이 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큰 정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이 직선에서부터 이 점이 가까워질수록 작은 정삼각형이 만들어질 테니까 결국 우리는 뭘로 찾는 거라 그랬냐면 이 직선과 이 원 위의 점들 중에 가장 먼 점과 가장 가까운 점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 그랬죠. 그러면 가장 먼 점이면 우리가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연장해주면,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하나 그은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수직이 되게 이렇게 그어놨을 때 그 녀석이 이 원과 만나는 여기랑 여기가 제일 어떤 점이고 가장 먼 점, 여기가 가장 가까운 점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이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걸 거리를 찾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얘는 0,0이고 요 직선은 x-y-4루트 2는 0이죠? 그래서 먼저 요 놈과 요 놈 사이의 거리부터 찾읍시다. 자, 성빈이 해. 거리는 1 플러스 1분의 절대값. 그렇지. 자, 그러면은 분모가 루트 2니까 4가 되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이게 4란 얘기. 이게 4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였죠? 반지름이 2였어요. 여기가 2였어요. 그러면 승원아, 여기 지금 제일 가까운 점 있잖아. 요 점까지의 거리, 요건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고, 제일 멀리 있는데 여기까지 이만큼의 거리는 얼마일까? 요거는 6이 되는 거죠. 그쵸?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면, 제일 큰 삼각형을 만들면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가장 작은 애를 만들면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그지? 그래서 우리는 그 가장 큰 정삼각형과 가장 작은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자, 가장 큰 정삼각형, 가장 작은 정삼각형 했을 때 가장 큰 정삼각형은 높이가 얼마짜리였죠? 높이가 6짜리였고요. 가장 작은 정삼각형은 높이가 2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예진아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하더라? 그 몇 대 몇 대 몇? 1대 어? 2대 루트 3. 그래 1대 루트 3대 2라는 비율을 쓰라고 그랬죠. 네. 1대 루트 3대 2. 그럼 6이라는 길이가 루트 3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 길이는 6을 루트 3으로 나눠서 2루트 3. 그러면 이놈 곱하기 이놈 해버리면 넓이 나오죠? 얘랑 그냥 얘랑 곱하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러면 12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2였으니까 여기는 뭐냐면 루트 3분의 2죠. 루트 3분의 2.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3분의 4죠. 루트 3분의 4. 이렇게 돼가지고 유리화 시키면은 3분의 4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가 답이다. 이런 문제였죠. 얼마 전에 풀었던 것 같은데, 그지? 또 62번이요. 62번도 우리가 얼마 전에 풀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이 화요일 목요일 아니냐? 목요일날 푼 거 아니야 이거? 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중점 원점인가 중점을 지는 거. 중심. 중심? 그 원의 중심을 지는 거. 중심을 지난다고? 그렇지 않아요? 아닌데. 아, 자, 이렇게 그 반지름 3짜리 원이 하나 있고 여기다가 다시 요렇게 원을 하나 그려가지고 반지름 2짜리 원 하나 그려요.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빵입니다. 그럼 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면은 요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 지점을 먼저 찾고 출발할 수 있다 그랬어. 뭘 이용해가지고? 정과 직선. 띵, 띵. 자, 여기 보이는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가지고 이쪽 거는 큰 원의 반지름이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3이고요. 여기는 2잖아. 그래서 여기 보이는 직각삼각형과 조금 큰 놈과 닮은 비가 2대 3이죠. 그러면 그 얘기는 여기 대 여기의 길이의 비율도 2대 3 비율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요거 한 칸의 길이가 지금 3이잖아요. 여기가 하나 3이야. 그럼 여기 빨갛게 표시한 거 요거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지. 이 빨간 게 6이 되고 연두색이 9가 돼야 비율이 2대 3이면서 요 사이의 길이가 3이 될 수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결국은 9, 마이너스 9,0이 되죠. 이게 되니 예진아? 네. 그러면은 얘는 기울기는 아직 모르니까 y는 m괄호 x 플러스 9라고 잡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직선이 0,0하고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야? 예진 대답해봐. 이 직선이 0,0하고 그쵸? 3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직선과 요 0,0까지의 여기의 거리는 반지름 3과 같다. 그치? 또 d는 r이다로 푸는 거죠. 그래서 계산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빵빵 집어넣으면 9m이죠. 얘가 3이다. 곱해주고 양변 제곱하면은 81m제곱은 9m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되고요. 72m제곱은 9. 그럼 8분의 1이니까 m제곱은 8분의 1, m은 풀마 루트 8분의 1 이렇게 됐었나? 네. 맞나요? 네. m값이 이렇게 나왔고 m값이 나오면 n값도 찾을 수 있죠. n값은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9m이죠. 9m. 얘가 y는 mx 플러스 9m이니까 이게 지금 n을 나타내는 부분이잖아요. 얘가 n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9 하시면은 그게 n이죠. 그래서 n은 풀마 루트 8분의 9 이렇게 되겠지. 그럼 mn을 곱하면 8분의 9 거기다 32를 곱하면 36 이렇게 되는 거지. 왜 n이 9예요? 여기 우리가 아까 직선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요걸 전개시키면 이렇게 되잖아요. n이라는 친구는 원래 뭐냐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잡았을 때 y절편이잖아. 그지? 9m하고 n이 같은 거죠.
구한 겁니다. 또 그 마지막 장에 예. 72, 73, 75요. 72, 73, 75. 자, 72는요. 2,3에서 요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도록. 이거 왜? 그냥 점과 직선에서 같다고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거리요? 아, 2,3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 뭐 루트 2분의 절대값 2 플러스 3 빼기 1 이거 아니야, 그지? 네. 그 다음에 또 2,3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 아, 루트 5분의 절대값 2 마이너스 6 플러스 a 요거 아닌가? 네. 얘네들이 같다. 풀면 풀리겠죠? 그 다음 몇 번? 73번이요. 73번. 원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이것도 점과 직선 공식으로 풀어버리겠습니다. 근데 점과 직선 공식을 쓰려면은 식이 이렇게 써있으면 불편해. 어떻게 바꿔야 돼? A랑 음. X끼리 보고 음. Y끼리 보고. 그러면 승원아 불러봐. 여기서 점과 직선 공식을 쓰려고 그래? X로 묶고 불러줘. 그니까 마이너스 K x로 묶고 3-k 그치? 3-k x 그 다음에 Y로 묶고 마이너스 Y로 묶거든요. 그냥 y로 묶었다면 마이너스 1 음. 플러스 K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항에 해당되는 게 플러스 2 플러스 2죠. 그쵸? 자, 그럼 요 직선과 원점 0,0까지의 거리죠? 네. 그러면은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쓰면은 루트 3-k의 제곱 더하기 요 그냥 k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절대값 한 다음에 빵빵 들어가니까 얼마예요? 이렇게 되죠. 그쵸? 이제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d라는 값이 가장 커야 되잖아. 이 d가 가장 커야 되는데 분자는 2로 고정돼 있으니까 분모가 그냥 어떠면 되는 거야? 분모가 그냥 제일 작을 때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모에 있는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 최소값. 그걸 구하면 이 d값 전체는 최대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요 밑에 있는 요 루트 안에 있는 거를 쫙 전개시켜가지고 뭘로 바꿨어? 최소값. 자 2차 함수의 형태로 나오니까 무슨 점을 찾아? 꼭지점. 꼭지점을 찾아. 꼭지점. 그치? 그러니까 2k제곱 마이너스 4k인가? 네. 그리고 플러스 10인가요? 꼭지점 찾는 거예요. 2로 묶어가지고 k제곱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0이니까 2로 묶고 k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죠. 자, 8이 최소값인데 이 8은 어디 안에 들어있었다? 루트 안에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루트 8분의 2가 최대값인 거죠. 루트 8분의 2가. 그치? 루트 8분의 2면은 2분의 1 아닌가? 아 루트 4, 4분의 4분의 루트 4. 잠깐만. 루트 8분의 2. 4분의 루트 8이요. 루트 8이면은 루트 8이 2루트이잖아. 네. 아, 그러니까 2루트이니까 2루트 2분의 2인 거잖아. 네. 그럼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 그지? 이렇게 그쵸? 됐니 예진아? 또? 75번이요. 75가 마지막인가요? 네. 예. 75번. 자, 75번.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이런 것도 그려서 풀자. 그려서 봅시다. 여기다가 원 하나 그려주시고 직선 하나 그려주시고 두 점에서 만났죠? A, B에서 만났어요. 근데 A, B가 4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수선 딱 내렸을 때 이 지점에서 얘가 2등분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가 2 아닌가?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이 원의 중심이 0,0이고요. 이 0,0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도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와 요거 사이의 거리. 거리 찾으면은 루트 5분의 5인가? 그럼 루트 5네? 그럼 이 빨간 게 지금 루트 5란 얘기죠. 그러면은 쫙 해가지고 피타고라스 딱 쓰면은 얼마야? 3이지. 그게 반지름이죠. 됐나요? 자,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그 월요일이 직보죠? 네? 월요일이 수학 직전이야.
그지? 월요일 날 있잖아. 우리 2시부터 시작합시다. 2시부터. 화요일 날 시작할까? 화요일 날 시작할까? 알겠죠? 2시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지금 이거 풀었던 거나 뭐 앞에 원의 방정식 풀었던 거나 뭐 시험지 풀이한 거나 다 올려놨거든요. 유튜브에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 좀 공부해서 옵시다. 그래야 월요일날 빨리 갈 수 있다. 알겠니? 월요일이요? 예. 직후할 때 말이야. 예. 기간은 공부 안 해도 되죠? 기가요? 네. 제가 그냥 암기가 기가는 네가